안녕하십니까.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 FA 윤여민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가져온 주제는요, 어제 오늘 상당히 좀 핫한 어떤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2라는 숫자인데요. 사실 2를 제가 갖고 온 이유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핫한 주제는 이제 마지막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2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바로 이제 2분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은 1분기에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주식시장이 좀 많이 코스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이 좀 많이 급락이 나오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 우리나라에서 특이하게 동학개미 운동이 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4월부터 5월, 6월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나게 지금 증시로 몰려드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좀 규제가 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더욱더 지금 이제 개미분들의 어떤 주식시장의 어떤 유입을 좀 더 푸시하는 어떤 이런 현상이 될 수 있는데요. 사실 2분기 때 트레이딩 어떻게 잘 되셨습니까? 특히 4월, 5월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상승하는 장이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실력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인 게요. 지금 6월부터 갑자기 변동성이 심해지는 좀 장세가 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일단 북한에서 좀 상당히 위협적인 좀 도발을 하면서 파괴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좀 도발적인 뉴스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좀 큰 뉴스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코로나19의 확진자 및 사망자가 계속 늘어서 전 세계 1위를 좀 달성하는 좀 오명을 좀 씌웠고요.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재선에 좀 힘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면서 바이든 후보와 함께 좀 약간 설전이 일어나는 듯한 이런 모습들, 거기에 이제 FOMC의 회의에 따라서 지금 중앙은행이 지금 어떻게 보면 재정 정책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집행이 안 됐던 부분들,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사실 좀 변동성이 많이 생겼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6월달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우선주가 가기도 하고 빅텍이라고 하는 이제 방산주가 좀 급등을 하면서 장에 조정이 왔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손절을 하는 어떤 이런 좀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2분기 때 4월달, 5월달 같은 경우는 좀 수익이 났었지만 결국 6월달에 그 수익을 다 반납을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 이런 경향들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자신의 포트에 수익이 나지 않으면 또 이제 그 부분을 손절을 하고 또 급등주를 쫓아가는 모습, 그러다가 또 급등주에 또 물려서 또 다시 손절을 하고 계속 손절하다 결국은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이런 좀 매매 패턴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2분기에 6월 같은 경우 마감을 제가 볼 때는 잘 하지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또 근데 이제 7월이 됐는데, 그런데 또 2분기 실적도 시즌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의 두 번째 의미가 좀 판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좀 개인 투자분들께서 좀 살아남으셨어요. 그럼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을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이 좀 많으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이제 이번 주 초에 같은 경우는 항한형 해제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화장품주라든지 중국 관련된 소비주들이 갑자기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또 그날 화요일이었죠. 화요일 날 또 오후에 항한형 해제가 아니다라는 또 어떤 오버 아닌 오버가 뜨면서 다시 한번 중국 소비주들이 또 꼬꾸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급등락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또 중국 소비주에 가서 물려서 또 손절하고 이런 또 어떤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여기서 2분기에 대한 부분 좀 전략을 제시해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되면 아무래도 실적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겠죠. 기업들의 실적이 나올 텐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당연히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 크게 섹터별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종목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왔는데 그럼 2분기 실적과 관련해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 그럼 제가 여기서 좀 먼저 좀 찾아봤는데 이렇게 데이터들이 훌륭하게 좀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 기업 정보와 관련돼서 지금 코스피 관련돼서 이렇게 쭉 업종별로 나와 있고요. 그 업종에서 다시 어떻게 보면 그 종목별로 상세하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걸 통해서 일단 전분기 혹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기업들이 섹터가 성장했나 이런 걸 좀 먼저 체크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분기에 실적 시즌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은 한 두 가지 정도가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이 저점,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더 날아갈 수 있는 섹터를 고르는 게 첫 번째 전략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전략은 1분기, 2분기 코로나19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던 섹터, 이 두 가지 섹터를 찾는 게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두 가지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게 이의 두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2분기를 잘 버텼는가, 두 번째로 다가오는 2분기 실적 시즌을 어떻게 버틸 수 있는가, 여기서 이의 두 번째 이제 의미가 있고요. 그럼 제가 볼 때 그럼 이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핫한 이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바로 2차 전지 섹터가 세 번째 의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섹터는 여러 개 많이 있습니다. 뭐 IT라든지 반도체, OLED, 최근에 또 가장 핫했던 뭐 섹터가 제약바이오, 헬스케어까지 여러 개 좀 섹터가 있습니다만, 어제 오늘 상당히 미국에서 좋은 소식이 날라왔습니다. 바로 이제 전기차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테슬라가 아주 불을 뿜었습니다. 특히 어제 같은 경우 글로벌적으로 가장 큰 회사죠. 지금 토요타를 넘어서는 시총 1위를 기록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제가 이제 좀 미리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합인포맥스 지금 이 단말기에 보면 이 미국과 관련된 부분에도 상당히 좀 뉴스가 좀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 증시 관련된 이런 사이트도 있고요.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 아시아, 뭐 아메리카, 이런 유럽 같은 어떤 이런 그 국가별로 인덱스도 한꺼번에 체크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이제 가장 많이 보는 게 뭐 나스닥, 다우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다우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지금 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10,000포인트를 넘어가는 모습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렸던 이 종목 테슬라, 사실 이제 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지금 1,20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뭐 전일 대비해서 7.95%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일단 7월 1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1,119였지만 2일 기준으로는 1,208달러가 됐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시가총액이 이제 뉴스에 나올 때는 7월 1일 기준으로는 2,075였지만 7월 2일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 2,240억 달러가 돌파를 했습니다. 즉 지금 하루 사이에도 지금 뭐 150, 60억이 더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무슨 의미냐? 토요타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정확히 뭐 석유나 디젤 같은 내연기관을 통해서 연료를 주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행을 하는 건데, 이 내연기관이 130년 정도를 지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대가 어느 정도 저물고 전기차의 시대가 좀 도래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좀 이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 같은 경우 앞으로 지금 전기차가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7월 22일에 지금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1분기 실적을 좀 리뷰를 해보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재무제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인포맥스 단말기에 보면 이렇게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도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1분기를 보게 되면 지금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지금 작년에 4,541, 그 다음에 올해는 지금 5,985로 지금 매출 같은 경우도 늘었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도 지금 한 32% 정도 증가했다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마이너스였습니다. 마이너스. 여기 보면 작년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로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1분기 흑자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금 2분기도 실적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2분기에 차량 인도 실적이 지금 한 6만 대로 시장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었었는데 9만 대가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서 7월 22일 날 발표되는 2분기 같은 경우도 분명히 흑자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이 있고요. 이에 따라서 좀 더 주가가 오를 수 있는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럼 이렇게 테슬라가 미국에서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테슬라와 관련된 섹터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들고요. 뭐 가장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뭐 자율주행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 바로 2차 전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좀 기술력을 인정받았죠. 2차 전지가 그 핵심 섹터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게 이제
이의 어떤 숫자의 세 번째 마지막 키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2차 전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배터리를 한번 충전하는데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뭐 일회용이 아니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충전을 쓸 수 있는데 이 배터리의 기능에 따라서 전기차의 성능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배터리를 한번 충전해서 400km에서 500km 정도는 가야 그 전기차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2차 전지를 만드는 회사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뭐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좀 큰 회사가 있고 밑에 이제 쭉 소부장 업체가 좀 달려 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런 업체들이 테슬라뿐만 아니라 특히 뭐 중국의 전기자동차죠. BYD부터 시작해서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는 상당히 지금 크게 좀 성장하고 있는 섹터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2차 전지 섹터가 또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가 있냐면 바로 친환경 정책과도 연관이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적으로 탄소 규제 관련된 부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친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어떤 충전을 해서 가는 거죠. 예를 따라서 화학연료가 아니라 충전해서 가는 거기 전기차기 때문에 충분히 좀 매력적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뭐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주도죠. 2030년까지 모든 차량을 전기차로 지금 어떻게 보면 교체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는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2차 전지 섹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사실 2차 전지 관련돼서도 상반기에 조금 안 좋았던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일단은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 물론 계속 주가가 오르긴 했습니다. 뭐 지금 상장 대비해서 거의 400% 오르고 올해 같은 경우도 170% 올랐지만 일단 주가는 선방형이고요. 계속 실적이 꾸준히 따라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 테슬라 실적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의 어떤 실적이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부분 분명히 좀 이런 부분은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바로 이제 전세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중국 시장에서 좀 약간 변수가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자국에 대한 이제 전기차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서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중국차 시장에서 살아남아야 우리나라도 어떻게 보면 좀 앞길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두 가지 변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의 트렌드를 제가 볼 때는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친환경 정책과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탄소 규제뿐만 아니라 수소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규제를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 관련된 전기차 시장이 약간 정체가 되더라도 유럽이나 미국에서 또 어떻게 보면 타겟을 삼아서 좀 활로를 뚫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있죠. 뭐 대표적인 업체가 삼성 SDI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런 업체들 때문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 전지 섹터를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이제 관련돼서 좀 종목을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만 제가 일단 앞서서 3개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좀 최우선 좀 종목을 쭉 뽑는다면 저는 삼성 SDI가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LG화학 같은 경우 배터리에 있어서는 이제 제1 강자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삼성 SDI를 가져온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2차 전지와 관련된 배터리도 있지만 ESS에 관련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에 관련된 부분도 분명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있습니다. ESS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작년에 폭발 사고도 있었고 좀 안 좋은 부분도 있었지만 지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뉴욕 관련된 뭐 4개 주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부분들 ESS 관련된 시장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뭐냐면 친환경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가 다 맞닿아 있는 부분들입니다. 비단 뭐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 어떻게 보면 대세, 지금 흐름을 좀 따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삼성 SDI가 좀 더 그런 시장성이라든지 미래의 가치를 봤을 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일단 업종별로 보게 되면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전자전기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섹터 중에서도 지금 제 전기전자 업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삼성 SDI가 좀 랭크가 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삼성 SDI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관련된 이제 정보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전일가 대비해서 그다음에 수급 현황 관련돼서 지금 시시각각 주가가 변동되는 모습들. 하지만 제가 좀 더 깜짝 놀랐던 데이터가 있는데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지금 주가와 관련돼서 지금 되게 일목요연하게 좀 설명이 좀 나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지금 주가의 흐름에 따라서 코멘트가 다 적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들이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지금 인포맥스 단말기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지금 이렇게 좀 코멘트가 달려 있는데요.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확산이 되면서 좀 증시가 급락되면서 지금 2차전지 섹터 관련돼서도 지금 삼성 SDI도 급락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표현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FOMC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다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놨습니다. 이게 비단 2차전지에 관련된 섹터에 관련된 정확한 코멘트는 아니지만 이런 코멘트를 통해서도 시장의 흐름도 알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상당히 이 코멘트는 상당히 유용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지금 증시 같은 경우 약간 좀 고점에서 좀 횡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볼 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땐 특별하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렸지만 2차전지 관련돼서 특히 전기차 관련돼서 테슬라가 지금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2분기부터 3분기가 4분기가 더 좋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9월에 유럽에서 전기차 시장이 전기차 관련돼서 지금 하나의 회사가 지금 오픈을 합니다. 제가 이 좀 데이터를 좀 가지고 왔는데 일단 테슬라뿐만 아니라 지금 9월에 폭스바겐 같은 경우도 유럽에서 전기차를 어떻게 보면 출시를 하는데 거기 배터리에 삼성 SDI가 납품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9월, 12월에서도 실적에 대한 부분 분명히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오히려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 조정,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도 생각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이제 2차전지뿐만 아니라 ESS 관련돼서도 동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작년에 ESS 같은 경우는 뭐 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좀 이슈들로 인해서 좀 안 좋았습니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ESS 관련된 부분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전 사업자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이제 의무적으로 ESS를 좀 설치해야 되는 이런 좀 규제가 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시장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동사는 분명히 수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많이 올라왔지만 2분기보다는 3분기, 4분기가 기대된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2차전지 섹터 중에서도 여러 종목이 있고 또 LG화학이 가장 배터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매출이 높지만 또 삼성 SDI 같은 경우는 2차전지뿐만 아니라 친환경, 그 다음에 미래산업과 관련된 ESS도 관련된 부분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제가 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고요. 지금 오늘 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인포맥스 단말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좀 얻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통해서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 꼭 참고를 하시면서 종목과 함께 어떤 세상의 어떤 트렌드, 지금 글로벌 트렌드도 한번 같이 보시면 상당히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